치킨 배달시키면 30분 걸립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는데 걸린 시간? 3시간. 전투기 150대 동원해서요. 마약범 1명 잡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 전투기 150대가 떴습니다. 미군이었죠. 목표?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생포. 쿠데타 아닙니다. 암살도 아닙니다. 미국이 직접 다른 나라 수도를 폭격하고 대통령을 산채로 잡아간 겁니다. 작전명 절대적 결의. 미군 최정예 델타포스가 투입됐고요.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치킨 배달보다 빠른 속도죠. 마두로는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눈에는 검은 안대, 귀에는 헤드폰, 손목에는 수갑. 이게 한 나라 대통령이 당하는 일입니다. 그날 저녁 뉴욕 맨해튼. 마두로는 미국 마약단 속국 본부로 압송됐습니다. 혐의는 마약 밀매 조직의 수괴.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마두로 압송 사진을 올리며 자축했죠.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건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3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잡아간 적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그것도 딱 36년 전 똑같은 날짜에 1990년 1월 3일 파나마의 노리에가가 미국에 투항했죠. 같은 방식, 같은 명분, 심지어 같은 날짜. 우연일까요? 아니면 미국이 애초에 이 날짜를 노린 걸까요? 마약범 1명 잡는데 전투기 150대를 동원하는 게 정상입니까?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 대통령을 3시간 만에 생포하는 작전. 이게 단순히 마약 단속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36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989년 12월 20일 새벽 미국은 파나마를 침공했습니다. 병력 2만 4천 명. 작전명은 정당한 대회. 목표는 파나마 실권자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이었죠. 혐의는? 역시 마약 밀매. 근데 재밌는 건 노리에가가 원래 미국 편이었다는 겁니다. 냉전시대 CIA와 손잡고 중남미 좌파 세력 제거하던 인물이죠. 미국이 뒤에서 밀어줬고 덕분에 파나마 실권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노리에가가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마약 카르텔과 손잡고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죠. 미국으로 마약 팔아먹고 니카라과 쿠바에는 미국 기밀 정보를 팔아넘겼습니다. 한마디로 양쪽 다 등쳐먹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앞마당에서 뒤통수 맞은 격이죠. 참을 수 없었겠죠. 12월 20일 침공 시작. 노리에가는 바티칸 대사관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뭘 했냐면요. 대사관 앞에서 락 음악을 풀볼륨으로 틀어댔습니다. 24시간 내내. 곡 제목이 걸작입니다. 웰컴 투 더 정글. 아이포트 더로. 본투런. 바티칸 대사관이 클럽이 된 순간이죠. 열흘 뒤인 1990년 1월 3일 노리에가는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끌려가 40년 징역형. 자, 이제 2026년으로 돌아옵니다. 마두로도 마약 밀매 혐의로 잡혔습니다. 마두로도 미군 특수부대에 생포됐습니다. 마두로도 미국으로 압송됐습니다. 그리고 압송 날짜가 1월 3일. 노리에가 투항일과 정확히 36년 차에. 이게 우연일까요? 미국이 이 날짜를 의도적으로 고른 건 아닐까요? 일종의 메시지 같은 거죠. 36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한다. 앞으로도 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란 거죠. 미국의 공식 발표부터 봅시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태양의 카르텔이라 불리는 마약 밀매 조직의 수괴다.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그를 체포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마약 거래의 중심지 중 하나니까요. 미국이 이번 작전에 투입한 전력을 봅시다. 전투기 폭격기 150대 이상, 델타포스 특수부대, 항공모함과 강습 상륙함. 작전 준비 기간은 수개월. 마두로의 동선, 경호체계,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게 마약 단속 수준입니까?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9.11 테러의 주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리스트를 잡을 때도 네이비실 한 팀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마약범 하나 잡는데 항공모함을 띄웁니까? 더 이상한 건 타이밍입니다. 마두로가 체포되기 하루 전인 1월 2일.
중국 중남미 카리브해 특사가 베네수엘라를 방문했습니다. 양국 관계 점검 차원이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새벽 미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중국 특사 떠나자마자 대통령 생포. 이건 미국이 중국한테 보내는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 친구 잡았다. 앞마당에서 손 떼라. 그리고 하나 더.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엄청난 석유 자원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들이 진출할 것이다. 석유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약 단속하러 갔는데 왜 석유 얘기가 나옵니까? 뭔가 숨겨진 게 있습니다. 표면적 명분은 마약.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작전 개시 현지 시각 새벽 2시. 가장 어두운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미군은 카라카스를 포함해 총 7곳을 동시 타격했습니다. 공군기지, 군사시설, 통신시설.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20여 개 지상해상 기지에서 출격했죠.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헬기. 미국이 공습할 땐 항상 이렇게 화려합니다. 마약범 1명 잡는데 소규모 전쟁 수준입니다. 3시간 뒤 마두로는 미군 손에 넘어갔습니다. 13년 독재 정권이 3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베네수엘라군은 뭐 했을까요?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제 무기로 무장한 나라입니다. Su-30 전투기, S-300 방공미사일, T-72 전차.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그런데 이번 작전에서 제대로 된 저항이 없었습니다. 미군 사망자 0명. 베네수엘라군 사망자 최소 40명.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미군이 너무 강했다. 둘째, 베네수엘라군이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마두로를 지탱하던 군부조차 그를 버렸다는 뜻이니까요. 이쯤 되면 정말 이상합니다. 마약 단속이 이렇게까지 고급일 일인가요? 훨씬 큰 그림이 있습니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이 작전을 준비했고 타이밍을 노렸다는 뜻이죠. 베네수엘라 땅 밑에 뭐가 있냐고요? 석유입니다. 그냥 석유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약 3,030억 배럴.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전 세계 1위입니다. 2위 사우디아라비아가 2,672억 배럴. 베네수엘라가 사우디를 제쳤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약 17%가 베네수엘라 땅 밑에 묻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석유를 제대로 못 뽑습니다. 정권 부패, 기술 부족, 투자 부재. 하루 생산량이 겨우 85만에서 110만 배럴. 세계 최대 매장량인데 생산량은 세계 20위권입니다. 한마디로 보물을 갖고도 못 쓰는 격이죠. 이 석유 지금 누가 가져갑니까? 중국입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약 80%가 중국으로 갑니다. 하루 60만에서 74만 배럴.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을 빌려줬습니다. 대신 석유로 갚기로 약속했죠. 석유 담보 대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 미국 앞마당인 남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는 반미 정권, 쿠바, 러시아, 이란과 손잡고 미국 견제에 앞장서죠. 미국이 참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퍼즐이 맞춰집니다. 트럼프는 작전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고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안정적으로 이양될 때까지 운영하겠다. 한 나라를 운영한답니다. 그리고 중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외부 세력이 서방구에서 우리 국민을 약탈하고 우리를 밀어내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외부 세력은 중국입니다. 미국이 노린 건 마약이 아니라 석유입니다. 그리고 그 석유를 독점하는 중국을 밀어내는 겁니다. 마두로는 그냥 걸림돌이었을 뿐이죠. 중국은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를 못 받습니다. 빌려준 80조 원? 공중분해 가능성 큽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전 정권이 한 약속은 우리 모른다고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전투기 150대를 띄운 겁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특사 떠난 다음 날 쳐들어간 겁니다. 마약은 명분이었고 진짜는 석유와 중국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넓혀봅시다.
베네수엘라만 이런 일을 당한 걸까요? 아닙니다. 역사를 뒤지면 패턴이 보입니다. 1953년 이란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가 영국 석유 회사를 국유화했습니다. 우리 땅의 석유는 우리 거다. 그러자 영국이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미국 CIA와 영국 MI6가 합동 공작, 쿠데타를 일으켜 모사데크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유? 석유. 1973년 칠레 살바도르 아엔데 대통령이 구리 광산을 국유화했습니다. 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갔죠. 그러자 CIA가 움직였습니다. 쿠데타 지원 아엔데는 사망.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작. 이유? 구리. 2003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명분. 미국과 영국이 침공했죠. 바그다드 함락 후세인은 숨었다가 붙잡혀 사형. 그런데 대량 살상 무기는 결국 안 나왔습니다. 진짜 이유? 석유.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자원이 풍부하고 미국 말을 안 듣고 외부 강대국과 손잡으면 이란은 소련 쪽으로 기울까봐 제거. 칠레는 좌파 정권이라 제거. 이라크는 석유 독점하려다 제거.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손잡아서 제거. 진짜 이유는 자원과 패권이죠. 중동, 아프리카, 남미. 지역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곳들이죠. 중국은 지난 20년간 이 지역들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인프라 투자, 차관 제공, 자원 개발. 1대1로 정책의 핵심 지역들이죠.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베네수엘라가 신호탄입니다. 중국이 깊이 들어온 나라면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 이란, 칠레, 이라크 때는 소련이 상대였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상대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원을 둘러싼 강대국의 싸움. 그 한가운데 끼인 약소국들. 베네수엘라는 최신 사례일 뿐입니다. 마두로는 독재자였습니다. 부정선거, 인권 탄압, 경제 파탄. 700만 명이 나라를 떠났죠. 그가 좋은 지도자였냐고요? 아닙니다. 미국은 정말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마두로를 제거한 걸까요?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습니까? 왕정 독재국가, 언론 탄압, 여성 인권 채약. 그런데 미국과는 동맹입니다. 이집트는요? 30년 넘게 독재했던 무바라크를 미국이 지원했죠. 중앙아시아 독재국가들은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석유가 미국 쪽으로 오면 독재자여도 괜찮습니다. 석유가 중국 쪽으로 가면 독재자는 제거 대상입니다. 마두로 개인의 몰락이 아닙니다. 국제 질서가 작동한 결과죠.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손잡았습니다. 미국 앞마당에서 중국에 석유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거된 겁니다. 명분은 마약이었지만 본질은 패권이었죠. 국제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강자가 약자를 통제하는 도구죠. 힘이 있으면 법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법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국제 질서의 민낯입니다. 마두로가 나쁜 사람이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정의로웠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석유를 둘러싼 강대국의 게임이었죠. 베네수엘라는 그 게임의 체스판이었을 뿐입니다. 2026년 1월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날입니다. 마두로는 지금 뉴욕 구치소에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베네수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통령은 마두로가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외치고 미국은 우리가 운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힘센 쪽이 이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건 정의일까요? 폭력일까요? 마두로는 독재자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다른 나라를 폭격하고 대통령을 생포할 권리가 있습니까? 국제법은요? 주권은요? 답은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도 석유 수입국입니다. 중동 의존도가 72%죠. 그리고 한국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때문에 미중 패권 게임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미국과 중국이 모두 원하는 것들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원이 있고 강대국 사이에 끼면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누가 될까요? 베네수엘라 다음엔 어디일까요? 자원이 풍부하고 중국과 손잡고 미국을 거스르는 나라. 후보는 많습니다. 다음 빈칸은 언제 어디에 채워질까요? 궁금한 아카이브는 팩트만 전달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